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9월 22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 이 페드의 세 번째 자이언트 스텝 속 향후 고강도 긴축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7% 빠진 다우지수, 장막판에 엄청나게 안 좋은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나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1.79%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마이너스 1.71%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비슷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페드가 FOMC 정례회의를 열고 시장의 예상대로 3번 연속 기준금리를 75bp 인상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이어갔습니다. 증시는 FOMC 성명서 발표와 파월 의장 기자회견 중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재차 하락세를 보이면서 결국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울러 이날 공개된 점도표에서 연말 금리 목표치가 4%를 약간 웃돌 것이라는 기존의 전망에서 목표치가 4.4%로 높아지며 남은 기간 1.25%포인트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점, 내년 최종금리가 4.6%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등의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준은 9월부터 양적 긴축 규모를 매달 최대 950억 달러로 크게 확대했고 고강도 금리 인상과 함께 대차 대조표 축소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작년에 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사태를 간과하다가 지금의 사태가 만들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시장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의해서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10월은 우선 블랙아웃 기간이고요. 11월에 또다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요. 그때는 아마 100bp, 125bp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 또한 열어두면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잭슨 홀 이후 나의 주된 메시지는 바뀌지 않았다라면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로 내리는데 매우 단호하며 일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밝혔어요. 이어 경기 침체 위험과 관련해서는 이 과정이 경기 침체로 이어질지 그러하다면 침체가 얼마나 상당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보다 1.5%포인트 낮춘 0.2%로 제시했고 실업률도 내년 말 4.4%로 지난 8월 예상치였던 3.7%대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미 2년물 국채 금리는 장중 한때 4.1%를 돌파하면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기 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하락세로 좀 돌아서면서 3.5%를 하회하는 등 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더욱더 심화가 되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죠?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쉽지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무조건 해지 수단으로 챙겨가야 되는 게 무엇이다? 공부하셔야 되겠죠? 네. 아울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부분적 군 동원력을 선포했습니다. 그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점도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군 동원령, 부분적 군 동원령이 뭐냐? 했을 때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예비군들까지도 다 소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푸틴 대통령은 군 동원령 발표와 함께 러시아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 속
더 경기 흐름을 안 좋게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뭔가 지수 플레이를 한다기보다 계속 섹터별로 종목차별 장세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공부하면서 지수로는 계속 해지 수단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 월가에서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지수가 있죠. 빅스 지수가 0.83%, 0.83포인트, 즉 3.06% 상승하면서, 네,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네요. 27.99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네, 전거래일 대비 1달러 하락하면서 82.94달러에 마감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뭐 대부분의 업종이 좀 하락을 했죠. 그 중에서 이렇게 종목 차별 장세 몇몇 기업들 좀 강한 흐름 보여주는 애들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지수 하방 압력이 강했기 때문에 모두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과연 우리 오늘 시장 이 미국의 영향을 어떤 식으로 받을지 좀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 약세 흐름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근데 그 중에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도 있긴 있었어요. 어떤 거다? 외인기관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종목들. 특히 그런 종목이 그 전날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나타났다라고 봤는데요. 공부 같이 했었죠? 네, 역시나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조금 더 흐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차별 장세가 이어지는 건 코스닥 기업이 많았습니다. 자, 막 여기서 오늘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상한가 가는 기업도 있었고, 좀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스몰캡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시장이 어려울수록 그런 테마성에 돈이 더 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거는 이제 단기로 잘 대응하시면서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오히려 눌렸을 때 분할 매수 하기 좋은 종목들 계속 공부하시면서 중기적으로 약간 9월 동안은 이제 천천히 밑 하방에서 움직일 때 줍줍해 놓고 10월에 한번 반등을 기대하면서 이제 매도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어느 정도 포인트 잡아놓고, 예를 들어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2347포인트인데요. 적어도 2400포인트 다시 한번 보겠다. 대신에 이제 손절 라인도 짧게 잡아야겠죠. 230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길게 잡지 마시고요. 짧게 포인트 짧게 잡고 사고 팔고 한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2400포인트가 넘어가는 순간에는 현금화 또 하시면서 그걸로 이제 인버스 줍줍 계속하는 전략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에요. 이따 밤 9시에 주식 누나가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우리 이따 만나서 같이 또 종목 공부해 보도록 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우리는 이따 또 만나요.